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금리 인하 이후 급등을 거듭하며 63K 위로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블랙록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선물을 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비트코인의 급등이 진짜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변수를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이 시작이 됐을 때 9월달은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자산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지 못한 달이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고 실제로 금리 인하 전까지 9월 중순까지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모두 급등을 하면서 장이 좋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금리 인하 이후에 유동성이 몰릴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도 막 몰려오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게 거치고 나면은 다시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분하게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록이 선물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는 금리 인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리포트를 발간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투자자들한테 전달이 다 됐습니다.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금리 인하 맞물리면서 쭉쭉쭉 올라갔는데 저는 이것마저도 블랙록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금리 인하 했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막 덮치면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떨어뜨리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리포트를 시기에 발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발간되어 있는 이 리포트를 가지고 여러 군데에 인터뷰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마치 사토시 나카모토인 것처럼 비트코인이 좋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그러니까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면 블랙록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다른 부동산이나 그다음에 주식 자산들과는 연관성이 매우 떨어져서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하나의 자산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레리 핑크는 반드시 담아야 된다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블랙록이 얼마나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 시장의 진심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정도로 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선물청 산맥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64K를 한번 찍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63K부터 62K 라인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고요. 또 64K 라인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뚫고 가는지 여부가 비트코인의 추후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64K를 한번 건드려 봤고 아직은 숏 세력들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계속해서 숏을 치면서 올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숏 물량을 늘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깨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전형적인 불장의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트코인도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조금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알트가 오르는 게 아니라 알트들 중에서도 오르는 게 있고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알트코인의 많은 부분들이 조금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숨통을 트이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랜만에 펀딩 레이트 히트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한동안 한 5개월 정도 조정을 받을 때는 이 펀딩 레이트 히트맵이 드문드문 볼 수밖에 없었던 게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가지고 가지고 오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도 보시면 가지고 온 이유는 아직 뜨거워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월 그리고 지난 3월에 아주 뜨거웠던 이 시기를 거쳤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뜨거워졌던 장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조금 올랐는데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갈 길이 너무나 멀다라는 걸 여기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원래 25bp만 인하를 했어야 되는데 50bp 인하한 거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다. 50bp 인하하고 나서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시장이 환호하면서 굉장히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돈 냄새를 너무나 잘 맡는 사람이고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25bp든 50bp든 중장기적으로 50bp를 금리 인하했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영향을 주면서 하락을 하지만 50bp 인하했을 때 단기적인 흐름마저도 보게 되면 항상 일부 올랐다가 내려갔었기 때문에 일부 오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이고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사람들이 환호하게 만들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유는 11월 달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달이고요. 11월 달까지는 정치의 이 계절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변수가 미국 금리 인하를 하면서 뒤에 영국, 그다음 중국,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영국, 일본, 중국 모두 금리 동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한 게 너무나 반가운 일이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다시 한번 자산시장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동결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의외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부동산, 주식 가릴 거 없이 다 박살이 나고 있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무언가를 조치할 거다라고, 유동성을 공급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번까지는 유동성 공급을 보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중국 경기가 너무나 좋지 못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풀리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되고 일본의 금리가 동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엔화, 달러의 그 환율 변동에 의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가격이,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풀린다라는 말과 같고,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달러 인덱스가 많이 내려갈 때는 늘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던 아주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밀어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62K와 63K 라인을 힘있게 뚫는 모습, 그리고 안착하는 건 굉장히 단기적으로 중요합니다.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가격이 이 부분에 있고, 쇼터몰더의 MVRV 지표, 쇼터몰더의 SOPR,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표라는 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62K와 63K 라인의 이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고 올라온 거는 너무나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SMA 200일 이평선이 64K에 있습니다. 이 SMA 200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부분을 한번 내려갔다가 반등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하락장을 맞았던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 64K를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는지가 굉장히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잡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 추세가 위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그만큼 64K는 아주 강력한, 형제는 64K 밑에 있기 때문에 저항대로 작용을 할 거고, 만약에 이걸 힘있게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불장이나 혹은 이 추세가 당분간은 오를 모멘텀을 가질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64K 라인은 지난번 어떻게 보면 단기 봉들이 있었죠. 비트코인이 5개월 동안 좋은 모습과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단식 하락을 했었을 때, 트럼프 때는 70K까지 올라갔었고 뒤에 64K까지 올랐었는데, 이 64K는 바로 직전에 고점 라인이기도 합니다. 이 64K를 맞고 내려오게 되는지, 아니면 뚫고 이 200일 이평선도 뚫으면서 추세를 전환하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매수 매도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에서 너무나 많이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관련돼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직접적인 투자 이외에도 비트코인에 놓여있는 간접 투자 방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건 비트코인에 노출되어 있는 이미 자산군을 사는 것 같은데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ETF를 통해서 1.75배가 더 어떻게 배수를 먹을 수 있는 ETF가 나왔고요. 뒤에 1.75배가 너무나 흥행을 하니까 2배 되는 ETF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치. 근데 이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간접 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비트코인에 숏을 치고 있는 헤지펀드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델타 뉴트럴 전략을 통해서 시장에서 손해보지 않고 6%에서 10% 넘게 이익을 취했던 헤지펀드의 숏 포지션이 매우 많이 사라지고 있다, 매우 빨리 사라지고 있다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또 비트코인의 최고업자들, 공급이죠. 공급이
수익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기 때문에 살펴야 되고, 또 보시게 되면 롱텀 홀더의 서플라이, 이런 부분들이 롱텀 홀더들이 분배를 하는 시기가 과거 사이클에는 반감기 이후에 163일 뒤에 발생을 했었는데,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열흘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열흘이 지났고 153일이 됐습니다. 그럼 열흘이 지나면 9월달이 끝나고 10월달이 우연히 되는데, 그때부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한 시기가 도래를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을 거예요.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코인 시장이 갑자기 하는 순간 확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멘텀이 어디에 있냐?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고 그게 아직 코인으로 전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호재가 나오기만 하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코인으로 수합이 되면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을 쫙 끌어오르는 그런 큰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SSR 자료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 SSR 자료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주변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에 관련돼서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은 하면서 놓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좋아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계수를 따지고 있는 지표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늘 그랬고, 이미 금은 올타임 하이를 찍어가지고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골드라는 비트코인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었는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을 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보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딱 그런 시기이다.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그리고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다만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하가 50bp가 인하가 되면서 유동성이 풀리겠지 하는 기대감이 오버슈팅을 만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차분히 바라보면서 투자에 임해야 된다라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